네, 여러분 교재 67페이지고요. 3번 지문부터 시작할게요. 얘들아, 3번 지문 문제도 저번 시간이랑 이어서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을 찾아내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요거 쌤이 어떻게 풀라고 했어요? 네, 맞아요. 얘들아, 선지가 1번부터 5번까지 있잖아요. 선지가 시작되기 전까지의 문장을 보고 이 글의 핵심 소재 또는 핵심 주제를 파악하면서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 소재 또는 주제에 벗어나는 문장을 안녕 서윤아. 네, 그 문장을 답으로 고르면 돼. 서윤아, 알겠지? 자, 그러면 읽어볼게요. Food intake is necessary. 여러분, food는 음식이고 intake는 무슨 뜻일까요? 자, intake는요, 여러분, 섭취라는 뜻입니다. 섭취. 자, 그래서 food intake 하면은 음식 섭취가 돼요. 음식 섭취가 지금 문장에서의 주어인 거죠. 음식 섭취는요, is necessary. 여러분, necessary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요. 얘들아, important라는 단어랑 뜻이 똑같아. important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그쵸? 중요한이란 뜻이지. 자, necessary도 같은 단어인데요. 중요한 또는 필수적인 또는 필요한 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래서 음식 섭취는요, 필수적이에요. 혹은 중요해요. 자, 뭘 위해서 중요하냐면 for the survivor. 얘들아, survival이 뭐예요? 우리 보통 서바이벌 게임 이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쵸? 그때 survival이 무슨 뜻이야, 얘들아? 생존. 그쵸? 살아남는 거. 생존이란 뜻이죠. 자, 그래서 음식 섭취는요, 생존을 위해서는 중요합니다. 그쵸? 여러분, 우리 살려면 먹어야 돼요. 먹어야지 살 수 있어요. 그쵸? 자, 근데 무엇의 생존이냐면 of every living thing. 여러분, of 전치사 구는 어떤 역할을 한다? 수식어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앞에 있는 생존을 또 꾸며줍니다. 얘들아, living thing, 직역하면은 살아있는 것이거든요. 살아있는 것을 우리 두 글자로 뭐라고 하게? 살아있는 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지, 우리말로? 생각해봐, 얘들아. 살아있는 거 뭐라 그래? 그렇지, 생물이라고 하지. living thing 하면 여러분 생물이란 뜻입니다. 자, every living thing 이라 그랬으니까 모든 생물, 모든 생물의 생존을 위해서 뭐가 필수적이라고요? 음식 섭취가 필수적이래요. 아, 여기 페이지 서윤아 67페이지예요. 자, 그 다음에 therefore, 얘들아, therefore 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therefore 하면은 그러므로 라는 뜻으로 결론을 내릴 때 쓰는 연결어예요. therefore 하면 그러므로 라는 뜻으로 결론을 내릴 때 씁니다. 자, 그러므로 it is not surprising. 놀랍지 않답니다. 여러분, surprising 하면은 놀라운이란 뜻이죠. 근데 not surprising 이라 그랬어. 놀랍지 않다는 거야. 근데 뭐가 놀랍지 않냐면 that humans use all five senses. 인간들이, 얘들아, 인간들이 use, 사용한다는 것이 놀랍지 않대. 인간들이 뭘 사용해요? All five senses. 모든 5가지의 감각을 사용해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sense는 무슨 뜻일까요? 쌤이 방금 5가지 감각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sense는 감각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five senses 하면 5가지의 감각, 즉 우리말로는 보통 오감이라고 얘기를 하죠. 오감. 자, 그럼 다시 it is not surprising. 놀랍지 않다 그랬어. 근데 뭐가 놀랍지 않은 거냐면 인간들이 오감을 사용한다는 것이 놀랍지 않다는 거야. 여러분, 여기서 문제. 이 문장에서 실질적인 주어는 무엇일까요? 일단 이 문장을 봤을 때, 얘들아, it이 주어로 왔잖아요. 근데 쌤이 it을 그것이라고 해석을 했나요? 그것은 놀랍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아니죠. 쌤이 it은 해석을 하지 않았어. 고로 여기에서 it은, 얘들아, 사실 가짜 주어인 거예요. 가짜 주어 it은 우리가 무슨 주어라고 하죠? 가짜 주어는 세 글자로 그쵸. 가주어라고 하죠. 여기에서 it은요, 여러분, 가짜 주어, 즉 가주어입니다. 그러면 진짜 주어가 뭐야, 얘들아?
놀랍지 않은 것은 뭐였어? 지원아, 놀랍지 않은 것은 뭐였지? 그쵸. 인간들이 오감을 사용하는 것. 즉, 여기에서 이 문장에서의 진짜 실질적인 주어는 that부터 five senses까지 한 문장이 진짜 주어였어요. 자, 이때 대시 이끄는 문장을 우리가 진주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진짜 주어인 거예요. 여러분, 대시 이끄는 문장이 이렇게 주어 자리에 올 수가 있는데 대절이 대시 이끄는 문장이 만약에 여기 주어 자리에 오게 됐다면 주어가 너무 길어지잖아. 그래서 그냥 앞에 있는 가짜 주어인 it을 쓰고 진짜 주어인 대절은 진짜 주어인 대시 이끄는 문장은 문장 끝에다가 써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라고 해요. 자, 앞에 있는 it은 가짜니까 해석하면 돼요? 안 돼요? 해석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것이라고 해석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말할게 얘들아. 쌤이 요렇게 괄호친 거 있죠? 괄호친 대시 이끄는 문장, 이 대절이 진짜 주어야. 그래서 이 대절을 주어로서 먼저 해석을 해야 돼. 얘들아, 대시 이끄는 문장이 주어 자리에 왔을 때는 이 문장 자체를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뭐뭐 하는 것. 자, 그럼 얘들아 다시 that humans use all five senses. 뭐 하는 것일까요? 강유야. 그쵸? 인간들이 오감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인간들이 오감을 사용하는 것이 뭐하지 않다고요? It's not surprising. 놀랍지 않다고요. 괜찮나요? 여러분 음식 먹을 때 오감 사용하잖아요. 단지 미각만 사용해요? 아니죠. 예를 들면 얘들아 음식이 앞에 있어. 근데 음식이 똥처럼 생겼어. 똥 색깔이야. 그럼 여러분 먹고 싶어요? 먹고 싶지 않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 이어서 가볼게요. 그래서 인간들은 오감을 사용한다는 것은 놀랍지 않아요. 자, 근데 뭐 하기 위해서 사용하냐면 to analyze food quality. 여러분 analyze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분석하다라는 뜻입니다. 분석하다. 자, 그리고 분석하다라는 동사 앞에 to가 붙어서 뭐뭐 하기 위해서 목적의 의미로 썼습니다. 그래서 to analyze 하면은 분석하기 위해서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쌤이 목적이라고 쓰는 것은 뭐뭐 하기 위해서로 해석이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to analyze, 분석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을요? food quality, 음식의 quality는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질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음식의 질을 분석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모든 5가지의 감각을 사용한다는 것은 놀랍지 않아요. 자, 얘들아, 이제 그 다음부터 선지가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선지 문장을 읽기 전에 먼저 주제를 한번 맞춰봅시다. 이 글이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하면 음식 섭취는 모든 생물의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간이 음식의 질을 분석하기 위해서 모든 오감을 사용한다는 것은 놀랍지 않아.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이제? 인간들이 오감을 사용하는 것. 음식의 질을 분석하기 위해서 오감을 사용한다는 것. 요게 이제 이 글의 핵심 주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 1번 문장 읽어볼게요. A first judgment. 얘들아, judgment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요. 판단이란 뜻이에요. 판단. 자, 참고로 얘들아, 여러분 judge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나요? judge 하면은 동사로서 판단하다. 또는 운동 경기에 있어서 얘들아 판단한다는 뭐라고 하죠? 운동 경기의 승패를 판단한다는 것은 심판한다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심판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또는 법원에서 법의 유죄 또는 무죄를 판결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지, 승빈아? 판사죠. 그래서 judge가 얘들아 판사라는 뜻도 있어. 또는 운동 경기에 있어서 너가 졌어, 너가 이겼어 라고 판단해주는 사람은 누구야? 심판이죠. 그래서 judge 하면은 심판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judgment 하면은 판단이란 뜻이야, 얘들아. 괜찮나요? 자, 판단. A first judgment. 첫 번째 판단입니다. 첫 번째 판단이 주어인 거죠. 자, 근데 뭐에 대한 첫 번째 판단이냐면 about the value. 얘들아, value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에요? 얘는 몇 번 나왔었어, 얘들아. 앞에서도 value 하면은 가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치에 대한 판단이 됩니다. 가치에 대한 판단. 근데 무엇의 가치야, 얘들아? over food source. 얘들아, 여기도 over 전치사고 나왔죠? 무엇의 가치인가요? food source 하면 얘들아, 음식의 source는요, 여러분, 원천 또는 출처를 갖다가 source라고 하거든요. 음식에 있어서 원천, 출처는 무엇일까요? 바로 음식의 재료를 얘기하는 거지. 자, 여기에서 source는 재료입니다. 음식 재료의 가치에 대한 판단은 이 주어인 거야, 얘들아. 여기까지. 음식 재료의 가치에 대한 판단, 첫 번째 판단은요, is made. 여기서 동사 시작되죠? 이루어집니다. 또는 만들어집니다. 자, 뭐에서 만들어지냐면 on its appearance and smell. 여러분, appearance 하면 무슨 뜻이냐면요, 겉모습, 즉 외관이란 뜻입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음식의 재료의 가치에 대한 첫 번째 판단은 뭘로 이루어지는 거야? on its appearance, 그것의 외관, 그리고 smell, 냄새로 이루어지는 거야. 자, 엄마가 맛있는 음식이라고 해주셨어. 근데 냄새가 이상한 냄새가 나. 막 매주 썩는 냄새가 나. 그럼 여러분 먹고 싶겠어요? 냄새가 별론데? 먹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처음에 봤을 때 그 음식의 재료에 대한 그 가치 판단은 겉모습과 음식의 외관과 냄새로 먼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렇게 봤을 때 얘들아, 1번 문장은 앞에 문장이랑 연관성이 있나요? 예원아, 앞에 문장이랑 연관성이 있어? 아무 생각 없이 대답하는 거지, 너. 자,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음식을 분석하기 위해서, 음식의 질을 분석하기 위해서 뭘 사용한다? 뭘 사용한다, 예원아? 그쵸, 오감을 사용한다. 근데 첫 번째로 쓰는 감각은 뭐다? 시각과 후각이다. 왜냐면 처음에 얘들아, 외관이랑 후각으로 첫 번째 가치 판단이 이루어진다고 했잖아, 그치? 그 오감 중에서 얘들아, 우리는 처음에 두 가지의 감각을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봤을 때 1번 문장은 앞에 문장이랑 연결이 되고 있죠, 여러분? 5가지의 감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문장 이어서 갈게요. food, 음식은요. 얘들아, food가 주어야. 근데 여러분, 그 뒤에 대시 왔잖아요. 여러분, 명사 뒤에 오는 대는요, 수식어예요. 명사 뒤에 오는 대절은 수식어인데 대부터 어디까지가 하나의 문장일까? 대부터 어디까지가 대시 이끄는 하나의 문장일까요? 찾아보세요. 대부터 어디까지가 하나의 문장이에요? 승민아, 어디까지인 것 같아? is 앞에까지, 그쵸? 맞아요. 자, is 앞에 attractive까지가 대시 이끄는 하나의 문장입니다. 이 대절이 얘들아, 앞에 있는 food라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거야. 그러면 음식은 음식인데 어떤 음식이냐면 that looks and smells attractive. 여러분, 여기 look 그리고 smell, 우리가 배웠었던 무슨 동사야? 그렇지, 감각동사죠. 여러분, 우리 오감으로 느끼는 동사를 감각동사라고 한다고 했었잖아요. 감각동사는 총 5가지가 있었어요. 뭐뭐하게 보이다 할 때는 look, 뭐뭐한 냄새가 나다 smell, 뭐뭐하게 들리다 sound, 그 다음에 뭐뭐한 맛이 나다 taste, 또는 뭐뭐하게 느끼다 feel. 요 5가지가 바로 감각동사에 해당됐었죠. 여러분, 감각동사는 몇 형식이었게?
1, 2, 3, 4, 5 형식 중에서 감각동사가 있는 문장은 몇 형식이었게요? 시아야, 뭐라고? 방금 답이 나왔던 것 같은데 몇 형식? 그쵸, 이 형식이에요, 여러분. 이 형식은 동사 뒤에 보어가 오잖아요.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주격 보어가 옵니다. 근데 감각동사일 때는 그 주격 보어 자리에 뭐만 올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로 형용사만 올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얘들아 봐봐. 여기 looks 뭐뭐하게 보이다. 그리고 smells 뭐뭐한 냄새가 나다. 감각동사야. 이 감각동사의 보어로 attractive라는 형용사가 온 거고요. 여러분 attractive라는 형용사는 어떤 뜻이냐면 쌤을 보면 떠오르는 단어예요. 무슨 뜻이게? 네, 맞아요. 매력적인 이란 뜻입니다. 매력적인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look attractive 하면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고 smells attractive 하면 매력적인 냄새가 난다는 거야. 근데 지금 이 문장이 앞에 있는 food를 꾸며준다 그랬어. 주어인 food를 꾸며줍니다. 그럼 해석이 어떻게 돼요? 음식은 음식인데 어떤 음식이에요? 매력적으로 보이고 매력적인 냄새가 나는 음식인 거예요. 괜찮나요? 맛있는 냄새가 나. 또 보기에도 굉장히 맛있어 보여. 그런 음식 있잖아요. 그런 음식은요. is taken, 가져가집니다. 여러분 take라는 동사가 원래 뜻이 가져가다예요. 근데 지금 동사 형태를 보시면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의 형태로 쓰였거든요. 우리가 아직 문법에서 배우진 않았지만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 형태의 동사를 우리가 수동태라고 합니다. 수동태는 언제 쓰는 거냐면 얘들아 주어가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주어가 행위의 대상이 될 때 써요. 주어가 행위를 하는 주체자가 아니라 행위의 대상이 됐을 때 우리가 수동태를 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음식이 가져가는 거야 가져가지는 거야? 음식은 가져갈 수가 없잖아 얘들아. 그치? 음식이 사람이 아닌데 뭘 가져가요? 음식은 가져가는 게 아니라 가져가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 동사가 수동태로 오는 거예요. 주어인 음식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가져가지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매력적으로 보이고 매력적인 냄새가 나는 음식은요 가져가져요. 자, 어디로 가져가지는 거야 얘들아? Into the mouth, 입속으로. 우리 입속으로 가져가지는 거예요. 즉 쉽게 말해서 얘들아 매력적으로 보이는 음식, 매력적인 냄새가 나는 음식은 우리가 먹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얘들아 이번 문장도 지금 이 글의 주제랑 연관성이 있나요? 연관성이 있죠. 그쵸? 자, 보고 냄새 맡고 가치 판단했어. 그 음식의 가치를 판단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먹는다는 얘기야. 즉 오감을 사용해서 음식을 먹는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장 이어서 가볼게요. The value. 얘들아 value가 무슨 뜻이라 했을까? value 무슨 뜻이라 그랬지요? 가치라는 뜻이라 그랬죠. 자, 여기에서 the value가 주어야 얘들아 가치인데요. 무엇의 가치입니까? 여러분 of 전치사고 나왔죠? of food, 음식의 가치입니다. 자, 음식의 가치는요. 그 다음에 is 동사 나오네요. 자, 음식의 가치는 is a guess. 얘들아 guess가 뭐대? guess. 얘들아 여러분 guess 브랜드 알아요? 그쵸, 알죠? 게스 그 의류 브랜드 있잖아요. 게스 의류 브랜드 로고가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기지 않았나요, 여러분? 그쵸, 본 적 있죠? 자, 게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추측 또는 추측하다라는 뜻이에요. 추측하는 거니까 물음표가 있는 거야. 자, 게스 하면은 추측. 그래서 음식의 가치는요, 추측입니다. 자, 근데 무엇의 추측이냐면요, of 여기도 또 of 전치사고 나왔어요. of how good it is.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한 추측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한 추측이래요. 여러분 how good 무슨 뜻이에요? 얼마나 좋은. 요거 쌤이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었어요. how라는 의문사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붙을 때가 있다 그랬어. 자, 고를 때 how는 뭐라고 해석해요?
얼마나 라고 해석을 해요. 어떻게 라고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how good 하면은 얼마나 좋은이에요. 어떻게 좋은 아니에요. 그래서 how good it is 하면은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한 추측이래. 자, 근데 based on its level, 얘들아 based on 하면 무슨 뜻이냐면요, 뭐뭐의 기초에서, 뭐뭐의 기반에서 라는 뜻입니다. based on 이라는 표현은 리딩 지문에서 단골 표현이야. 굉장히 많이 쓰여요. 뭐뭐의 기초에서 또는 뭐뭐의 기반에서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based on its level 이라고 했으니까 그것의 수준의 기초에서가 되겠죠? level, 수준이잖아 얘들아. 레벨. 그것의 수준의 기초에서야. 근데 무슨 수준이냐면 또 of 전치사고 나왔어요. of vitamins, minerals, or calories. 이런 것들의 수준이에요. vitamins, 비타민이고요. minerals 하면 무기질이라고 하죠, 우리. 그냥 미네랄이라고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칼로리. 비타민, 미네랄 또는 칼로리 이런 것들의 수준의 기초에서 그 음식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한 추측이래. 뭐가? 음식의 가치가. 다시 음식의 가치는 비타민, 미네랄, 칼로리의 수준의 기초에서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한 추측이라고 합니다. 즉 음식의 가치를 판단할 때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칼로리 이런 것들의 함유량 의 기초에서 이 음식이 좋다 나쁘다 판단을 한다는 거야. 그러면 얘들아 3번 문장은 앞에 주제랑 연관성이 있나요 없나요 강유야? 있어 없어? 지연아 있어 없어? 없어요. 왜냐면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음식의 가치를 판단할 때 뭘 사용한다? 오감을 사용한다. 근데 여기에서는 음식의 가치를 어떻게 판단한다고 하는 거야? 비타민, 미네랄, 칼로리 이런 것들의 수준을 보고 판단을 한다는 거야. 전혀 앞에 내용이랑 연관성이 없잖아 얘들아. 그래서 관계없는 문장은 바로 3번이었어요 여러분. 3번. 자, 그 다음 이어서 가볼게요. Here, 여기에서 Based on a complex sensory analysis 여기까지 한번 끊어볼게요. 자, 여기 지금 얘들아 based on이 또 나왔어요. 무슨 뜻이라 그랬지요? based on 무슨 뜻? 뭐뭐의 기초에서 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얘들아 complex 하면 무슨 뜻이냐면요, 복잡한이란 뜻입니다. complex, 복잡한. 여러분 아까 감각이 영어로 뭐였어요? 오감할 때 그 감각이 영어로 뭐였죠? 앞에서 five senses라고 했잖아요. 감각은 영어로 sense입니다. 근데 여기 얘들아 sensory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sensory는 형용사가 돼서 감각의라는 뜻이 돼요. 얘는 왜 형용사로 썼냐면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주기 위해서 형용사로 쓴 거예요. 명사를 수식해줄 수 있는 단어는 형용사밖에 없으니까. 자, 아까 여러분 분석하다라는 단어가 나왔었어요. 분석하다 뭐였게? 분석하다가 뭐였어요 여러분? 앞에서 나왔었죠? analyze였어요. analyze가 분석하다였거든요. analysis 스펠링이 약간 달라요. 자, 얘는 무슨 뜻이냐면 그냥 분석이란 뜻의 명사예요. 분석. 자, based on a complex sensory analysis 하면은 복잡한 감각의 분석의 기초에서. 자, 여기 복잡한 감각의 분석에 기초해서. 자, 근데 이 감각의 분석은 어떤 분석이냐면 여러분 여기 명사 뒤에 대시 나왔잖아? 쌤이 아까 명사 뒤에 대시 나오면 대시 끄는 절은 무슨 절이라 그랬죠?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수식어절이라 그랬었지. 그럼 대절이 어디에서 끊겨 얘들아? That includes smell, touch, hearing, and taste 까지 끊기네요. 자, include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에요? include 하면은 포함하다 라는 뜻이야. 그래서 복잡한 감각의 분석인데 이 감각의 분석은 어떤 분석이냐면 that includes 포함하고 있는 분석입니다. 자, 뭘 포함하냐? smell, 후각, touch, 뭐겠어 얘들아? 터치는 촉각이겠죠? 그 다음에 hearing, 듣는 거니까 청각,
그리고 taste는 맛보는 거니까 뭐예요? 미각. 그래서 후각, 촉각, 청각, 촉각. 뭐래? 다시. 후각, 촉각, 청각, 미각.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복잡한 감각의 분석에 기초해서 여기에서 한번 끊어야 돼요. 괜찮나요? 즉, 오감을 포함하고 있는 이 복잡한 감각의 분석을 기초로 해서 final decision. 이런 decision은 결정이란 뜻입니다. 결정하다는 영어로 뭐죠? decide죠. decision 하면은 결정이란 뜻의 명사예요. decision, 결정입니다. 자, 그래서 final decision, 최종 결정이에요. final, 마지막에, 최종에 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결승전 또 영어로 final match라고 합니다. 그래서 final decision, 최종 결정인데 뭐에 대한 최종 결정이냐면 on whether to eat food. 여기까지가 수식어 끊을게요. 여러분, on이라는 전치사는 물론 뭐뭐 위에라는 뜻도 있지만 뭐뭐에 대한이란 뜻으로 about이랑 같은 의미로도 쓰입니다. 뭐뭐에 대해서라고 해서 about 전치사랑 같은 의미로 쓰이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뒤에 whether to. 얘들아, whether to는 뭐냐면 whether 다음에 to 동사 원형이 나오지? 그러면 뭐뭐 할지 말지라는 뜻이에요. 뭐뭐 할지 말지. 갈지 말지 하면은 whether to go. 먹을지 말지 하면 뭐라 그래요? whether to eat. 공부할지 말지 whether to study. 됐지요? 자, 그래서 최종 결정인데 뭐에 대한 최종 결정? whether to eat food. 그 음식을 먹을지 말지에 대한 최종 결정이야. 괜찮아요, 여러분? 자, 우리가 막 복잡한 오감을 썼어요. 이 감각의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이 음식을 먹을지 말지에 대한 이 최종 결정이 is made,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괜찮나요? 즉, 오감을 통해서 음식 먹을까 말까 라는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 문장 이어서 가볼게요. This complex interaction. 여러분, complex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complex, 복잡한. interaction, 상호작용이란 뜻입니다. interaction, 상호작용. 자, 그래서 이 복잡한 상호작용이 주어야 이 복잡한 상호작용이. 자, 근데 뭐 사이의 상호작용이냐면 between different senses. 얘들아, between 하면 무슨 뜻이에요? between은 뭐뭐 사이라는 뜻이잖아. between 하면 뭐뭐 사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between different senses 하면 다른 감각들 사이의 상호작용이에요. 그러니까 미각, 청각, 촉각, 후각 이런 가지각색의 다른 감각들 사이에 복잡한 상호작용은 should be called, 불려져야 한답니다. 자, 여러분, 여기 should라는 조동사가 등장했는데 should 조동사는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뭐뭐 해야 한다. 근데 조동사 should 뒤에 동사 형태를 봤더니 be called. 자,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 형태로 나왔어. 이거 쌤이 무슨 태라고 한다 그랬었지요? 동태, 동태, 수동태. 즉, 이 상호작용이 call, 부르는 게 아니라 불림을 당한다는 겁니다. call이 부르다지 얘들아? 근데 이 상호작용이 부르는 게 아니라 불려야 된다는 거야. 다시, should라는 조동사랑 같이 해석이 되니까 불려야만 한다는 겁니다. 됐어요? 이해됐어요, 여러분? 다른 감각들 사이에 이 복잡한 상호작용은 불려야 해요. 자, 뭐라고 불려야 되냐면 flavor perception, 향미 지각이라고 불려야 한대요. 자, 여러분, flavor perception 하면 밑에 별표 단어로도 나와 있어요. 향미 지각이란 뜻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냥 오감을 사용해서 음식을 맛본다는 뜻이야. 우리가 음식을 맛볼 때 단순히 미각으로만 맛을 보는 게 아니란 얘기죠, 여러분. 후각도 사용하고요. 그리고 촉각도 사용하고요. 그리고 시각도 사용해. 그래서 이 다양한 감각들 사이에 복잡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이 상호작용은 뭐라고 불려야 된다? 향미 지각이라고 불려야 된다. Not taste. 단순히 미각이 아니라요. taste라고 불리는 게 아니라 flavor perception이라고 불려야 된대. 자, because 왜냐하면
단순히 미각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it uses multiple senses, 다수의 감각들을 사용하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multiple 하면 무슨 뜻이에요? 다수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것은 uses multiple senses, 다수의 감각들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미각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감각들을 사용해. 그래서 이것들은 우리가 향미 지각이라고 불러야 된다. 미각이 아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괜찮나요? 자, 그 다음 질문 이어서 가볼게요. 68페이지. 자, 68페이지 유닛 15는요. 문단 내 글의 순서 파악하기, 글의 순서를 맞추는 문제예요. 자, 대표 예제부터 한번 볼게요. 일단 박스 안에 있는 지문을 먼저 읽고 박스 안에 있는 문단을 먼저 읽은 다음에 얘 다음으로 이어지는 아이들을 골라주시면 돼요. 자, 박스 안에 먼저 읽어볼게요. Cushions make the sofa more comfortable. 자, 쿠션이라는 것은요, make, 만들어요. 무엇을? 얘들아, 목적어가 뭐야? 소파야. 쿠션은 목적어 소파를 만들어. 근데 목적어인 소파를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more comfortable, 더 편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comfortable 하면 무슨 뜻이에요? comfortable 하면은 편한이란 뜻이거든요. 자, 형용사나 부사 앞에 more 들어오면, 형용사나 부사 앞에 more이 붙으면은 비교급이라고 해서 더 뭐뭐한이란 뜻이 돼요. 그래서 more comfortable 하면은 더 편안한. 자, 다시 해서 쿠션은 소파를 더 편안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다시 뭐가 편안하다고요? 뭐가 편안하다는 거야? 얘들아, 쿠션이 편안하다는 거야? 아니면 소파가 편안하다는 거야? 쿠션은 소파를 더 편안하게 만들어요. 다시 뭐가 편안하다고요? 소파가 편안하다고요. 쿠션이 얘들아 소파를 갖다 더 편안하게 만든다는 거잖아. 즉 목적어인 소파가 더 편안한 거니까 여기 more comfortable은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뭐가 되는 거예요? 목적격 보호가 되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얘들아 오형식 문장인 거예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거. 그거 우리가 목적격 보호라고 하죠. 자, 이어서 가볼게요. creating a cushion. 여러분 주어가 creating이에요. 여러분 create는 무슨 뜻이죠? create 무슨 뜻이야? create는 만들다 라는 뜻이죠, 여러분. 만들다 또는 창조하다. 기존에 없었던 걸 새로 만들어내는 것을 create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크리에이터라고 하잖아요. 유튜브 새로 만드는 사람들, 자기만의 프로그램, 자기만의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사람인 거잖아. 그래서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거예요. create는 무슨 뜻? 만들다. 근데 얘들아, create라는 동사에 ing가 붙어서 주어 자리에 왔어. 여러분, 주어 자리에는 뭐만 올 수 있다 그랬죠? 주어 자리에는 뭐만 올 수 있어요? 명사만 올 수 있어요.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면 얘를 명사화 시킬 수 있거든요, 여러분. 자, 동사가 명사로 바뀌었을 때 해석은 어떻게 되냐면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돼요. 그래서 그러면 creating 하면 만드는 것이 되겠지? creating a cushion, 뭐 하는 것? 쿠션을 만드는 것이야. 자, 쿠션을 만드는 것은요, 한 다음에 얘들아 아직 주어가 끝나지 않았네. From your old t-shirts or sweaters. 그 뒤에 전치사 구가 붙었어요. 여러분 전치사구는 전부 다 수식어죠. 앞에 있는 쿠션 수식해줍니다. 자, 쿠션을 만드는 것인데 어떤 쿠션이야? 뭐로부터 만드는 쿠션이에요? From 하면 뭐뭐로부터라는 뜻이지 얘들아. From your old t-shirts, 너의 오래된 티셔츠나 sweater, 스웨터로부터 쿠션을 만드는 것이에요. 다시, 너의 오래된 티셔츠나 또는 스웨터로부터 쿠션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여러분. 티셔츠나 스웨터로 쿠션을 만드는 것은요, is a fun project. 재미있는 프로젝트예요. 자, 일단 이 글의 핵심 소재는 뭐야, 얘들아? 바로 쿠션이야.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문장을 끝냈냐면은
너의 티셔츠 또는 스웨터로 쿠션을 만드는 것은 재미있는 프로젝트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뒤에는 어떤 내용이 이어질까? 어떤 내용이 올 것 같아? 쿠션 만드는 거 재미있는 프로젝트야 라고 했으니까 쿠션 만드는 것에 대해서 얘기가 이어지겠지, 그치? 뭐 예를 들면 쿠션 만드는 방법을 얘기를 해준다거나. 자, 그러면 다음 순서로 이어지는 것은 A, B, C 중에서 뭘까요? 여러분들 한번 보고 골라볼게요. 첫 번째 문장만 읽으면 알 수 있어요. 뭐가 먼저 와야 될지. 참고로 fabric은 밑에 별표 단어로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 천직물이란 뜻입니다. 승빈아, 뭐가 와야 될 것 같아? 그쵸, 맞아요. 자, 박스 안에 이어지는 다음 내용으로 가장 먼저 와야 할 것은요, 바로 B입니다. 자, A랑 C는 왜 안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A번, on the fabric of your choice. choice가 뭐예요? choice는 choose의 명사형이죠. 선택이란 뜻입니다. 자, on the fabric이라 했으니까 천 위에야. fabric은 천이라 그랬어. 천 위인데 어떤 천? of your choice. 너가 선택한 천. 너의 선택의 천. 즉 너가 선택한 천을 얘기하는 거지. 너가 선택한 천 위에다가 라고 얘기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우리 아직 천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쵸? 그래서 A번이 바로 이어지기에는 조금 연관성이 없는 것 같아. 자, B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Pick your fabric. 천을 선택해. 여기에서 천 선택하는 게 나오네. 그러면 A번보다는 B가 먼저 와야겠지? 천을 선택하는 게 먼저 와야 돼. 그래서 B고요. C번 같은 경우에는 after that, 그 다음에 라는 뜻이잖아요. after that, 그 다음에. 어떤 방법을 얘기할 때 다음 순서를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라는 표현을 쓰죠. 그렇기 때문에 박스 안의 문장과 연관성이 전혀 없어요. 쿠션 만드는 거 재미있는 프로젝트야. 자, 그러면서 쿠션 만드는 방법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먼저 pick your favorite. 너의 천을 선택해. 얘들아, pick 하면 고르다, 선택하다, 뽑다 이런 뜻이에요. 자, 천을 선택해. 자, 그 다음에 sweaters are soft and comfortable. 여러분 스웨터는요 어떻대요? 스웨터는요 soft, 부드럽고요, comfortable, 편안하대요. 자, 여러분이 쿠션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스웨터 같은 경우에는 부드럽고 편안해. 티셔츠 같은 경우에는 T-shirts are fun idea. 티셔츠는 재미있는 생각이래요, 여러분. A fun idea, 재미있는 생각이래. As well, 또한. 여러분 문장 끝에 이렇게 as well이 붙으면 뭐뭐 또한이란 뜻입니다. 문장 끝에 as well은 뭐뭐 또한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티셔츠 또한 재미있는 생각이야. Because, 왜냐하면, 이유 나오네요. You can draw pictures on them. 너가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림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On them, 어디에다가? 그것들 위에다가. 그것들 위에다가 그림 그릴 수 있기 때문에 티셔츠 또한 좋은 생각이야.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그것들은 세아야 뭘 얘기하는 걸까? 뭐 위에다 그림 그릴 수 있다는 거야? 그쵸, 티셔츠에다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티셔츠 위에다 그림 그릴 수 있으니까 티셔츠 또한 좋은 생각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스웨터 아니면 티셔츠 둘 중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패브릭을 하나 선택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뭘로 갈까? 선택했으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었던 A 지문, A 문단이 와야지 자연스럽겠지? 선택했어. 그 다음에 너가 선택한 그 천 위에다가 draw the shape. 뭐 하래요, 여러분? draw the shape. 모양을 그리래요. shape 하면 모양이란 뜻이죠. 자, 근데 무슨 모양이야? of the cushion. 쿠션의 모양입니다. 쿠션의 모양을 그리래요. 자, 근데 얘들아, 아직 문장 끝나지 않았다?
어떤 쿠션이냐면 여러분 이렇게 지금 명사 뒤에 you want to make 하고 주어 동사가 왔잖아요. 아무런 접속사 없이 연결해주는 뭐 and, but 이런 접속사가 없이 명사 뒤에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열됐다. 그러면 이 주어 동사 문장은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수식어와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cushion you want to make 하면은 어떤 쿠션일까요, 지원아? 다시 cushion you want to make 어떤 쿠션? 너가? 그쵸, 너가 만들고 싶은 쿠션. want to 하면 뭐뭐 하고 싶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want to make 만들고 싶다. 그래서 너가 만들고 싶은 쿠션의 모양을 그리시래요. 별 모양 만들고 싶다 그럼 별 모양 그리면 되고, 동그라미 만들고 싶다 동그라미 그리면 되고요. 그냥 사각형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사각형 모양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square shapes. 얘들아 square shapes 하면 어떤 모양이 이게? square 사각형. square는 사각형입니다, 여러분. 사각형 모양은요, maybe the easier route. 얘들아 easy, 쉬운이란 뜻이잖아요. 자, 형용사 뒤에 이렇게 ER이 붙었을 경우에 비교급이라고 해서 더 쉬운이란 뜻이 됩니다. easier, 더 쉬운. 루트는 뭐예요, 여러분? 루트는 경로, 길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얘들아 봐봐. 사각형 모양은 maybe the easier route, 더 쉬운 길일 수 있어요. 더 쉬운 길일 수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길은 실제로 우리가 가는 물리적인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죠. 여기에서 말하는 길은 방법이랑 같은 의미잖아. 그래서 루트를 갖다 그냥 방법의 의미로 해석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다시 사각형 모양은 maybe the easier route, 더 쉬운 방법일 수 있어요. 참고로 얘들아 앞에 may라는 조동사는요. 뭐뭐일 수도 있다 라는 뜻이에요. 뭐뭐일 수도 있다, 뭐뭐일지도 모른다. 추측을 나타내는 조동사입니다. 그래서 사각형 모양은 더 쉬운 방법일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어떤 방법이냐면 여기 to의 앞에서 한번 끊으셔야 돼요, 여러분. To go for beginners. to go, 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야. 즉, 할 수 있는 방법. 루트가 얘들아 길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route to go 하면은 갈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루트는 방법의 의미로 쓰였으니까 할 수 있는 방법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사각형 모양은요. 더 쉬운 방법일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누구를 위해서? For beginners. 여러분 begin 하면 무슨 뜻이에요? begin. 시작하다 라는 뜻이죠. 근데 ER이 붙었어? 그러면 사람의 의미가 돼. beginners, 시작하는 사람. 즉,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 우리 뭐라 그래, 얘들아? 그치, 초보자. 그래서 beginners 하면은 초보자라는 뜻입니다. beginners 하면 초보자. 그래서 초보자들에게 할 수 있는 더 쉬운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쿠션을 처음 만든다. 그러면 무슨 모양으로 해라? 사각형 모양으로. 자, 여러분 쌤 티셔츠를 픽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사각형 모양을 그렸어요, 여러분. 쌤은 초보자니까 사각형 모양으로 그렸어. 자, 그 다음 이어서 가볼게요. Cut out the two squares along the line. 여러분 cut out 무슨 뜻이겠어요? 오려내다, 잘라내다 라는 뜻입니다. 자, 오려내세요. The two squares, 그 두 개의 사각형을요. 아니 쌤 근데 왜 사각형이 두 개죠? 나는 하나만 그렸는데요. 왜 사각형이 두 개야, 얘들아? 자, 상상 가시죠, 여러분? 그쵸? 티셔츠가 이렇게 있을 때 사각형 모양으로 오려내면 사각형이 두 개가 되겠지. 그쵸? 이거 이해 못하는 사람 없지요? 자, 두 개의 사각형을 오려내세요. Along the line, 그 선을 따라서. 자, along이라는 전치사는 무슨 뜻? 뭐뭇을 따라 라는 뜻입니다. 뭐뭇을 따라서. 그래서 along the line, 그 선을 따라서, 내가 그린 그 선을 따라서 두 개의 사각형을 오려내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와요? C 단락이 오겠네요.
자, after that, 그 이후에. 얘들아, 여기에서 말하는 그 이유는 뭐 이후에를 얘기하는 거야? 티셔츠를 잘라낸 이후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after that, 그 이후에 turn them, 그것들을 turn, 뒤집으래요. 여러분, turn 하면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뭐 변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또는 뒤집다라는 뜻도 있고요. 또는 꺾다, 회전하다, 돌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turn은요, 여러분, 뒤집다. 오려냈어. 그런 다음에 얘네들 두 개의 사각형이 생겼잖아요, 여러분. 얘네들을 두 개의 사각형이야, 얘들아. 여기가 앞면이라고 쳐봅시다. 티셔츠의 앞면입니다. 사각형 두 개가 됐어요. 얘네들을 뒤집으래요. So that they are facing away. 얘들아, 여기 so that highlight. so that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여러분. so that이 아주 이렇게 튼하게 붙어 있어.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목적의 의미가 돼요. 쌤이 아까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라고 했었지? 쌤이 아까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되는 것이라고 했었죠? So that they are facing away 하면은 그것들이 마주보게 하기 위해서, 아니지, face away 하면 외면하다. 그러니까 face 자체가 마주하다라는 뜻이거든요. face away 하면은 서로 외면하는 거야, 외면하다. 그것들이 외면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뒤집으랍니다. 외면한다라는 것은 어떻게를 얘기하는 걸까, 얘들아? 이렇게 있잖아, 얘들아. 얘네들을, 얘들아, 서로를 외면하도록 뒤집으래. 봐봐, 이게 앞면이었잖아. 뒤집었어. 그리고 얘네들이 서로 외면하도록 뒤집으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외면하는 거야? 이렇게 외면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됐어, 얘들아? 다시, 여기가 앞면이야. 여기가 앞면이야. 뒤집었어. 그리고 서로 이렇게 외면해야 돼.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으면 안 돼. 외면해야 돼. 자, from each other. 서로로부터. 얘들아, each other 무슨 뜻이에요? each other, 서로라는 뜻입니다. 자, from each other 했으니까 서로로부터 외면하게 하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외면해야 돼요. 마주보면 안 돼요. 외면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뒤집으라고 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sew three sides together. 여러분, sew가 무슨 뜻이에요? sew는 바느질 하다라는 뜻입니다. 바느질 하다. 얘들아, sew three sides together. 세 가지의 면을 함께 바느질을 하시래요. 이렇게 우리가 뒤집었잖아, 얘들아. 그러면은 어떻게 보여줘야 돼? 요렇게 세 개의 면. 요렇게 세 개의 면을 바느질 하라는 거겠죠? 총 4개의 면이야. 근데 이 중에서 3개의 면만 바느질을 하라는 거야, 여러분. 내가 이걸 오려냈어. 그럼 이거를 이제 서로 등 돌리게 해서 외면하게 해서 뒤집었잖아요. 그렇게 세 가지의 면을 바느질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쪽은 뚫려 있겠죠? 무슨 말인지 되시죠, 여러분? 자, 그 다음은 이어서 갑니다. turn it, 그것을 또 뒤집으시래요, 여러분. 우리가 얘네들을 바느질 했어. 그래서 한 개가 됐어요, 여러분. 사각형이 한 개가 됐죠? 얘네들을 또 뒤집으래. inside out. 얘들아, inside는 아니고 out은 바깥이잖아요. inside out 하면 무슨 뜻일까? 안에서 바깥으로. 안에서 바깥으로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됐죠, 여러분? 자, 이렇게 얘들아 바느질 했어. 뒤집어가지고 그 다음에 안에서 바깥을 향하게, 안쪽이 바깥을 향하게 이렇게 뒤집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뒤집혀졌어요. 뭔 말인지 됐죠? 자, and 그런 다음에 fill it with cotton. 얘들아, fill 하면 무슨 뜻이에요? fill. 지난번에도 나왔던 단어예요, 여러분. 채우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채우세요. 그것을 뭘로 채워요? with cotton. 얘들아, cotton이 뭐게? 바로 솜이란 뜻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뒤집고 나서 이거를 여기 안에다가 이제 솜으로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솜을 가득 채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들아 마무리로 뭘 해야겠어? 아직 여기 한쪽 열려 있잖아. 열려 있는 면으로 내가 솜을 가득 채웠단 말이야. 자, 그 다음 이제 마무리로 뭘 해야겠어요? 열려있는 부분을 어떻게 해야 돼? 꼬매야겠지. 그래서 마지막 finish sewing the open side. 얘들아, finish 하면 끝내라 라는 뜻이죠. finish ing 나오면 finish ing 뭐뭐 하는 것을 끝내다 라는 뜻입니다. 뭐뭐 하는 것을 끝내다.
얘들아, sew가 바느질 하다라는 의미였죠? finish sewing. 바느질하는 걸 끝내세요. 어디를? the open side. open side면 어떤 면? 열려있는 면. 열려있는 면 바느질하는 거 끝내세요. 자, 그러면 얘들아 네 면이 다 꼬매졌어요. 이렇게 완성이 됐겠죠. 이제 쿠션이. Now 이제 you have a cushion. 너는 쿠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떤 쿠션? 나머지 전부 다 수식어예요. 주어, 동사, 목적어 나왔지? 나머지는 전부 다 수식어야. 얘들아 앞에 있는 쿠션 꾸며주는. 자, 쿠션은 쿠션인데 어떤 쿠션? Which is made out of your clothes. 얘들아 여기 be made out of 하면은 뭐뭐로 만들어지다 라는 뜻입니다. 뭐뭐로 만들어지다. 그래서 너의 옷으로 만들어진 쿠션을 이제 여러분들은 갖게 되는 거예요. 와, 쿠션 생겼어요. 지문 하나 읽고 우리 이제 쿠션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글의 순서는 어떻게 이어져요? B, A, C 순서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연접. 괜찮나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